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영입니다. 자, 제목 과기대 최근 6년간 입결 변화. 좀 심플하죠. 밋밋한데, 자, 지금 타이밍이 언제냐면 드디어 2021학년도 수시 수학 전화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겠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정시를 지원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먼저 떨어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정시라는 찬스가 있고, 일단 붙으신 분, 수합전화까지 포함해서 받으신 분은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시를 쓰게 될 텐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정시가 좀 확대된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일반고에서는 정시 카드가 좀 부드러운 부분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정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하나씩 정보를 수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굉장히 입결이 떡상했다, 이름 바꾼 뒤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근 6년간 입결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나 종합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시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집중해서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2,3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32% 정도의 정시를 모집해서 750명 정도 뽑습니다. 엄청 많이 뽑는 학교는 아니죠. 근데 이제 서울의 유일한 국립대라는 거를 해서, 실은 이게 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이라서 영어로 이름을 바꾸면 학교 이름이 훨씬 더 멋있어집니다. 그런 게 좀 있는데, 일단 정시 입결 발표를 설명을 좀 드리면, 수능 100% 정직하죠. 또 무슨 과목이나 가중을 잘 넣지 않고 그냥 딱 오픈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학, 가형의 탐구 두 과목에서 합격자 80%도 아닌 100% 평균을 반영하죠. 그래도 국립대라 대부분의 사립대에 비해서도 국립대 입결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요 정도 됩니다. 자, 정시 전형하고 그 다음에 종합 수시 전형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은 정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교과 전형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마이크로 배틀 느낌, 이게 1% 갖고도 장락이 좌우되기도 하지요. 반면에 종합전형 같은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과를 가려고 준비를 했으면 비슷한 걸 쓸 수밖에 없죠. 왜? 학생부, 동아리, 선택과목, 과세특, 외부 동아리, 자율 동아리, 이런 걸 전부 비슷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느닷없이 3학년이 돼서 저 기계과보다는 화공과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반면에 정시는 뭐가 있느냐? 수능 100%로 뽑는 학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나는 적성이 아주 이상하지만 않는다면 합격하고 보자 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종합전형에 비해서 경쟁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만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2년치 정도를 좀 긁어보면 기계 자동차 84%, 85%, 85%, 84%, 86% 정도 됐지요. 즉 한 83에서 86% 정도 백분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019년도에 보면 86도 좀 보이고 88까지 올라간 경우도 좀 보이죠. 그래서 요 퍼센트만 봤을 때는 2019학년도보다는 2020학년도 조금 떨어진 과들이 수치상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저희가 6년치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2018학년도, 2017학년도도 텍스트로 얹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눈 빠지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어느 학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몇 년치는 다 뒤져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추이를 보면, 그래도 제가 엑셀에 그래프를 한번 얹어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맛이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시 또는 교과, 즉 점수만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전형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과를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과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쭉쭉쭉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과들이 올해는 살짝 작년에 셌네, 쓰면 안 되겠어, 살짝 피해가는 맛도 있고, 작년에 예를 들어 빵꾸가 났거나 경쟁률이 낮은 경우는 오케이, 나도 될지 몰라 라고 살짝 찔러보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변동은 있습니다만,
자, 75%에서 91% 사이로 요거를 봤을 때 아주 높은 과가 한 87, 88 그것도 2019학년에 좀 높았었고 전체적으로 최근 여기서부터가 이게 좀 약간 그래프가 차이가 생기죠. 왜냐면 요 그래프 모양에서 요렇게 바뀔 때 뭐가 바뀌었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를 넣어서 발표하던 시절이 있고 영어를 빼고 발표하던 학년이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를 보시려면 이 부분 한 2017, 18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이 최근에 이 영어 절대평가를 반영한 입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난하죠? 살짝 내려갔다 2019년에 좀 올라갔다가 2020년에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건 매년 모집 인원과 전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징은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전체적으로 입결이 떨어진 과들이 많은 게 보이죠. 보시면 2018에 비해서 19는 훅 올랐다가 거의 다 올랐죠? 그러다가 2020년도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꺾였다고 내려갈 거나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정시 비율이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이를 앞으로 2, 3년은 봐야겠지만 작년엔 그랬다. 그래서 최근 2, 3년 정도는 이 그래프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단순히 과기대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왕 제가 표를 그린 김에 조금 재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볼 텐데 인하대라든가 숭실대 영상을 저희가 찍은 적이 있지만 찍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데이터를 비교를 좀 해볼 건데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 한다기보다는 요게 이제 인하대 최근 한 9년 동안 6년 동안도 박스가 좀 유지하는 느낌이고 오히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승폭은 숭실대가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여기서 살짝 꺾인 그래프는 대부분 공통입니다.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과기대도 2020년 살짝 꺾였고 인하대도 꺾인 과들이 많고 숭실대도 살짝 꺾인 과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래프 모양들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락 증감만 보면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맞다이 놓고 보면은 이 정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작아 보이지만 보십시오. 왼쪽 과기대고 요 박스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높이는 인하대가 좀 위에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숭실대보다는 여기서는 과기대가 높았는데 여기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요 움직이는 라인은 좀 비슷한 맛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학교 레벨을 이걸로 꼭 정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의외로 과기대는 정시보다는 교과 전형 같은 걸 썼을 때 굉장히 높은 내신 가진 친구들이 입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시즌인 만큼 정시에 좀 국한을 해서 그리고 전과를 긁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금 대조군과 비교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6개에서 10개 정도 학과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한번 플로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요런 특징들 꼭 과기대만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근에 입시 전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막 5년치, 10년치 자료를 구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학교를 뭐 굳이 붙여가지고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세 학교 정도는 그래도 한 6년에서 9년 정도를 찾으면 입결을 찾을 수 있는 학교라서 옆에 놓고 한번 봤으니 꼭 참고하시고 이제 막상 지원을 하시면 수시보다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전형 지원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